여리고의 돌은 오래된 숨을 품고 있었다. 강한 햇빛은 성벽의 회색결을 따라 미끄러졌고 요단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사막의 건조함과 오아시스의 습기를 동시에 실어 나르곤 했다. 종려나무가 흔들릴 때마다 잎사귀의 부딪힘이 얇은 비단처럼 사각거렸고 낮에는 상인들의 목소리와 짐승의 울음이 산등성 위에 메아리쳤다. 성벽은 두 겹으로 굳게 둘러져 있어 그 사이에 골목이 생겼고 어떤 곳에서는 벽의 몸통이 넓어 집들이 단단히 기대어 서 있었다. 라합의 집도 그중 하나였다. 성벽의 몸과 한 몸처럼 붙어있는 바깥을 향해 작은 창이 나 있는 집. 낮에는 뜨거운 빛이 벽을 데웠고 밤이면 그 열이 천천히 식으며 돌 사이로 한숨처럼 빠져나갔다. 라합은 아침마다 지붕으로 올라갔다. 평평한 지붕에는 새로 말릴 아마 다발이 놓여 있었고 신라 같은 섬유가 햇살에 반짝였다. 손끝에 걸리는 감촉은 거칠었지만 그녀는 그 거칠음이 주는 정직함을 좋아했다. 삶이란 번듯한 표정으로 버티되 안쪽에서는 한 헨처럼 오래 누적된 것들을 천천히 헝클어뜨리지 않는 일. 그녀는 그 균형을 알고 있었다. 세상은 그녀를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다. 어떤 이름은 숨을 멈추게 만들었고 어떤 이름은 그녀의 등을 곧게 세우게 했다. 그러나 라합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은 가족이 부르는 소리였다. 누나, 딸, 언니. 그 소리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녀는 오늘도 장사 준비를 했다. 집은 길 떠나는 자와 길에서 돌아온 자가 들르기 쉬운 자리에 있었다. 성문 가까운 성벽, 창문 너머로는 요단 쪽 평원이 넓게 내려다 보였다. 장정들은 이 집에서 물을 마시고 소금에 절인 고기를 사갔으며 먼 길의 이야기를 조금씩 흘렸다. 라합은 그들의 말에서 냄새와 먼지, 공포와 기대를 구분해냈다. 이야기의 결을 쓰다듬듯 듣다 보면 진실은 어느 순간 조용히 제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그녀는 사람의 눈빛을 읽는 법을 알았다. 오래된 업이 주는 기술이자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생활의 지혜였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돌아오며 종려 열매와 보리를 들고 왔다. 라합은 바구니를 받아 주방으로 옮기며 물을 끓였다. 어머니의 손등에는 햇빛에 그을린 선이 깊게 패여 있었고 그 선 사이로 세월이 숨어 있었다. 아버지는 성문 쪽에서 일감을 구해온다고 나갔고 동생들은 물을 길어오며 장난을 치다 고개를 숙였다. 성문지기들이 오늘은 문을 일찍 닫을 거라 했어. 막내가 말했다. 왜? 라합이 물었다. 강저편에서 이상한 연기가 보였대. 그리고 아이는 목소리를 낮췄다. 광야에서 오던 무리들이 드디어 가까워졌다고. 여리고는 요즘 유난히 귀가 예민했다. 강 너머 이야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떠돌았다. 바람이 전한 소식에 따르면 광야를 지나오는 백성이 있었다. 그들의 신에 관한 소문, 해와 달의 일정 같은 정확함으로 지켜진 율례, 그리고 불과 구름으로 인도되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 어떤 상인은 하늘을 가리키며 두 번이나 고개를 숙였고 어떤 여인은 두 손을 모으고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소문은 소문을 불렀다. 여리고의 곳간에는 아직 곡물이 있었고 물은 샘에서 솟았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샘은 조금씩 낮아지는 것 같았다. 라합은 물이 끓자 보리를 씻어 솥에 넣고 허브를 부셔 향을 올렸다. 집 안으로 새우며 드는 향은 평안의 모양을 닮았다. 그 평안을 오래 붙들고 싶었다. 하지만 창문 밖을 보는 순간마다 그녀는 마음 한가운데 작은 떨림을 느꼈다. 강 너머의 먼지가 바람의 결을 따라 수평선처럼 퍼졌다가 사라지곤 했다. 그 먼지 속에 무엇이 있는지, 누구의 발걸음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도성의 장로들도 병사들도 장사꾼들도 모두 같은 방향을 자주 돌아보았다. 요단, 그리고 그 너머. 전고가 가까워질수록 시장은 더 시끄러워졌다. 염색한 옷감을 파는 상인은 붉은 실타래를 들고 손님을 붙잡았다. 라합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붉은 선을 바라보았다. 실은 가늘고 가벼웠으며 햇빛을 받아 깊은 색을 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결을 느끼고 싶었지만 대신 눈길만으로 그 문의를 더듬었다. 불금이란 때로는 경고였고 때로는 기억이었다. 라합은 붉은 것들이 종종 약속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오늘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이 아니라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판단력이었다. 점심 무렵 성벽 위 순찰병의 발자국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장대 끝에 깃발이 바람에 흔들렸고 햇빛이 창 끝에 가느다란 칼날처럼 걸렸다. 라합은 물동이를 들고 다시 지붕으로 올라가 아마 다발을 뒤집었다. 말리는 일은 기다림을 배우게 한다. 섬유 속의 물기가 천천히 사라지고 빛과 바람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울 때까지 그녀는 그 느린 과정을 좋아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런 방식으로 단단해지기를, 얽힌 매듭이 너무 성급하게 당겨져 끊어지지 않기를 바랐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성문 근처의 기척이 분주해졌다. 문지기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았고 창을 든 병사들이 위치를 옮겼다. 장터 막바지의 흥정이 급히 끝나며 상자들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오늘은 일찍 닫는다더군. 지나가던 노인이 중얼거렸다. 들어올 사람은 서둘러야지. 그의 말끝에 조급한 발걸음들이 몇 번 더 이어졌다가 멎었다. 성문은 도시의 심장과 같았다. 열릴 때마다 피가 돌고 다치면 몸을 지키기 위해 숨을 고르는 법. 그러나 오래 숨을 고르면 사람은 자기 안의 소리와 마주할 수밖에 없다. 라합의 집에도 해가 들었다 나갔다. 긴 그림자가 벽을 따라 늘어지며 방의 형태를 바꾸었다. 어머니는 등잔을 점검했고 동생들은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언니, 둘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로 그들이 오는 걸까? 라합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을 열어 바람을 들였다. 바람은 비밀을 들고 오기도 했고 불안을 씻어 가기도 했다. 오든 오지 않든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지켜야 해.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말 안에는 그녀의 삶 전체가 담겨 있었다. 체면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숨을 지키는 일. 소문이 커질수록 지켜야 하는 것은 더 가까운 것들이었다. 해질녘 성문 쪽에서 낮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굵은 나무 빗장이 움직이며 돌과 돌이 부딪히는 둔탁한 울림.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한 차례 일렁였다가 가라앉았다. 문은 천천히 닫혀갔다. 닫히는 문틈으로 하루의 먼지가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그리고 침묵. 여리고는 밤의 얼굴을 준비했다. 성벽 위에는 횃불이 일정한 간격으로 밝혀졌고 그 불빛 사이사이로 어둠이 얇게 깔렸다. 라합은 창가에 서서 불빛의 간격을 세었다. 불빛과 불빛 사이 보이지 않는 공간이 가장 많은 이야기를 품는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집 앞 골목에서 잠시 발자국이 멈추는 소리가 났다. 낯선 억양의 낮은 말들이 바람에 실렸다가 금세 사라졌다. 라합은 놀라지 않았다. 이 도시는 늘 누군가를 들이고 내보냈다. 다만 오늘 그 누군가의 그림자는 더 길고 더 조용했다. 성문은 닫혔고 순찰은 더 촘촘해졌다. 그러나 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길은 때로는 사람의 눈으로, 때로는 마음의 결로 이어진다. 라합은 등잔불을 낮춰놓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밤하늘은 맑았고 별들은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아마 다발 사이로 손을 넣어 섬유의 온기를 확인했다. 아직 약간의 습기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기다림의 호흡을 고르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멀리 강 쪽 어둠의 가장자리에서 작은 불빛들이 언뜻거리다 사라졌다. 장정들의 불인지 순찰의 신호인지 혹은 떠돌이들의 모닥불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라합은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을 서 있었다. 바람은 말이 없었다. 다만 도시의 돌과 돌 사이를 지나며 오래된 이야기를 뒤적일 뿐이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오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문이 닫히면 귀가 더 열리게 마련이지. 내일은 더 많은 소문이 오갈 것이다. 그리고 소문 속에서 그녀는 자신과 가족이 지켜야 할 자리를 더 분명히 찾아야 할 것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여리고의 숨은 느려지고 라합의 집은 작은 섬처럼 고요해졌다. 창문 너머 성벽을 타고 흐르는 어둠은 한 폭의 천처럼 펼쳐졌다. 그 천에 어디엔가 누군가의 발자국이 스며 있을지도 모른다. 라합은 등잔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성문은 이미 닫혔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도시의 심장 박동은 다른 박자를 타기 시작했다. 그리고 라합은 느꼈다. 보이지 않는 발걸음들이 도시 가장자리로 모이고 있음을. 오늘 밤 여리고는 깊이 숨을 고르고 내일의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여리고는 진짜로 저녁이 되었다. 성문에 걸린 빗장이 깊게 내려앉자 사람들의 말소리는 갑자기 낮아졌다. 횃불 사이로 바람이 밀려오고 돌바닥 위를 스치는 발소리들은 서로를 경계하는 짧은 기침처럼 끊겼다. 라합은 등잔불의 심지를 조금 더 내려 그림자를 길게 늘였다. 불이 너무 밝으면 낯선 눈이 모이고 너무 어두우면 마음이 스스로를 놓친다. 그녀는 언제나 그 사이 조심스러운 균형을 택했다. 그때였다. 집 앞 골목에서 두 줄기의 그림자가 멈췄다. 숨을 고르는 짧은 기척, 먼 길의 먼지와 강가의 냄새가 섞인 옷자락. 라합은 귀로 먼저 그들을 알아보았다. 발뒤꿈치를 세워 걷는 용병들이 아니었고 시장을 휘젓던 상인들의 과장된 발걸음도 아니었다. 낙태 익숙한 사람들의 보폭, 광야 바람에 등을 맡겨본 이들의 말없는 호흡. 문설주에 손을 얹은 라합은 머릿속으로 가능성을 펼쳤다가 접었다. 들이는가, 내버려두는가, 노크 소리는 3번이었다. 첫 번째는 조심스러웠고, 두 번째는 단호했으며, 세 번째는 묻는 듯했다. 라합은 문을 조금만 열었다. 등잔빛이 문틈으로 나와 두 남자의 얼굴을 얕게 쓸었다. 그들의 눈에는 긴 장정의 길이 묻어 있었다. 한 사람은 잠깐 시선을 떨구어 발치의 먼지를 확인했고 다른 한 사람은 주위를 훑으며 빛과 어둠의 경계를 재고 있었다. 그들은 말이 적었다. 정막이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었다. 길을 잃으셨습니까? 라합이 먼저 낮게 물었다. 물을 조금, 또 하룻밤. 앞선 남자가 조심스레 답했다. 목소리는 모래를 통과한 바람 같았다. 짧고 거칠지만 오래 참아온 사람의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라합은 한 박자 늦게 문을 더 열었다. 들어오세요. 불은 낮게 두겠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방 안 가장 안쪽으로 안내했다. 성벽의 살이 집의 살로 이어지는 지점, 바깥으로 작은 창이 나 있지만 빛이 바로 닿지 않는 자리였다. 그곳은 길 위에 사람들이 잠깐 몸을 내려놓기 좋았다. 그러나 오늘 내려놓는다는 말이 뜻하는 바는 조금 더 무거웠다. 대야에 물을 붓고 소금을 한 꼬집 떨어뜨렸다. 먼지를 씻어내고 근육의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라합은 물의 온도를 손등으로 가늠했다. 길이 길어 보입니다. 그녀가 말하자 두 남자 중 키가 큰 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길이 길었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라합도 더 묻지 않았다. 어떤 질문은 문을 열고 어떤 질문은 덫이 된다. 지금 이 집에는 열어야 할 문과 닫아야 할 문이 동시에 존재했다. 어머니는 눈빛만으로 상황을 이해했다. 등잔을 다른 방으로 옮겨 빛을 나누고 막내는 발걸음을 낮추어 주방으로 갔다. 라합은 보리떡과 대추야자 몇 알을 접시에 담아 가져왔다. 허기를 대충 달래야 머리가 조금이라도 맑아진다. 두 남자는 감사의 눈길로 고개를 숙였고 빵을 조심스럽게 떼어 입을 적셨다. 손끝에 굳은 살은 칼을 잡아본 자의 흔적이 아니라 줄곧 걸어온 자의 일기장처럼 보였다. 라합의 내면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마주섰다. 하나는 도시의 목소리였다. 성의 평안을 지키려면 낯선 자들을 멀리하라고 문지기와 장로들이 수없이 일러온 소리. 다른 하나는 오래된 양심의 목소리였다. 길 위의 자를 물 한 잔으로 재우고 그늘 한 조각을 나누라는 이름도 출처도 모호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소리. 두 목소리는 체면과 정, 위험과 자비라는 서로 다른 이름을 달고 그녀의 가슴을 오갔다. 라합은 둘 사이에 짧은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마음의 중심을 붙들었다. 오늘 나는 이 사람들을 살피겠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에는 문턱의 책임이 실려 있었다. 창밖 횃불의 그림자가 한 번 크게 흔들렸다가 지나갔다. 성벽 위 순찰의 발소리가 조금 더 촘촘해졌다. 도시가 귀를 세운 밤에는 작은 소리도 불길처럼 번진다. 라합은 창문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가 바람의 냄새를 맡았다. 흙먼지 냄새 사이로 쇠의 냄새가 짙어지고 있었다. 무장의 숫자가 늘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두 남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들은 먹던 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잠깐 마주했다. 설명 대신 눈빛이 오갔다. 여기서 쉬어도 되는가? 쉬게 하겠다. 다만 조용히. 몸을 조금 쉬십시오. 라합이 말했다. 이 집에서는 밤이 깊을수록 말이 적어집니다. 그녀는 웃음인지 긴장인지 모를 작은 표정을 스쳐 보이고는 방문을 닫으며 귀를 세웠다. 안쪽 방에서는 어머니가 동생들을 모아 앉히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오늘은 일찍 잔다. 아이들이 이유를 묻지 않도록 어머니는 손등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손의 온기는 말보다 오래 남는다. 시간은 촌농처럼 천천히 흘렀다. 두 남자는 발을 씻고 허리에 먼지를 털어내며 기도를 하듯 손을 모았다가 풀었다. 라합은 그 동작에서 세심함과 절제가 함께 사는 모습을 보았다. 광야를 건넌 이들의 습관일까? 아니면 긴장 속에 다져진 규율일까? 그녀는 묻고 싶은 것을 다시 가슴속으로 접었다. 밤은 아직 깊지 않았고 질문은 때로 불필요한 불빛이 된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도성의 지형이 펼쳐졌다. 성문에서 시장까지, 시장에서 성벽까지, 그리고 성벽을 따라 도는 좁은 길들. 어디에 그림자가 깊고 어느 모퉁이가 소리를 잘 삼키는지. 이 집은 바깥으로 창인한 구조라 바람을 읽기 좋지만 바람은 또한 소문을 가져온다. 라합은 방의 배치를 바꾸듯 생각의 자리를 옮겼다. 이 사람들을 들였다는 사실이 만약 밖으로 새어나가면 그녀의 집뿐 아니라 가족도 위험해진다. 그러나 문을 닫아버렸다면 그녀의 마음은 어떤 모양으로 남았을까? 때로 무탈함은 마음의 어떤 부분을 조금씩 갉아먹는다. 라합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잠시 후 멀리서 뿔나팔 소리가 낮게 깔렸다가 사라졌다. 순찰 교대의 신호인지 성문 경계의 점검인지 분간하기 어렵지만 도시의 근육이 한 번 더 수축하는 소리였다. 두 남자는 얼굴을 들었고 라합도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눈빛에 잠깐 스친 것은 두려움보다는 계산에 가까웠다. 길 위에서 오래 배운 것, 언제 숨을 고르고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그 학습이 눈동자 가장자리에 얇게 떠올랐다. 여기는 키가 작은 남자가 낮게 말했다가 말을 삼켰다. 라합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은 쉬는 집입니다. 그녀의 말은 담백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약속이 묻어 있었다. 외부의 소란이 크면 클수록 내부의 질서는 더 조용해야 한다. 라합은 등잔을 다시 한번 낮추고 출입문 쪽에 걸쇠를 조용히 걸었다. 바람이 작은 금속 소리를 훔쳐갔다. 그때 골목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발소리가 여러 겹 겹쳤다. 서두르는 발, 멈칫하는 발, 서로에게 신호를 주고받는 발. 라합의 심장이 한 박자 깊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숨을 들이켜며 집안의 소리를 모두 지웠다. 주방의 바구니는 천으로 덮였고 물동이는 벽 쪽으로 밀렸다. 어머니와 아이들의 숨결이 얇아졌다. 두 남자는 눈빛만으로 서로에게 거리를 확인했고 몸의 중심을 낮추었다. 라합은 문 앞에 섰다. 문 너머의 기척은 더 이상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었다. 쿵, 쿵, 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의 뼈대를 타고 깊게 전해졌다. 횃불의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낮게 그러나 명확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문을 열어라. 왕의 사자다. 오늘 밤 이 성에 들어온 두 남자가 너의 집에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을 내어놓아라.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 얇아졌다. 라합은 손바닥을 문설주에 댄 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보았다. 가족의 눈동자, 두 남자의 숨,
성벽의 돌결, 그리고 자신의 심장 박동.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삶의 두 갈래가 서로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깊게, 하지만 소리 없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문고리 위로 손을 올렸다. 밤이 더 깊어지려는 바로 그 순간 라합의 선택도 함께 어둠 속에서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다음 노크가 오기 전까지 그녀에게는 단 몇 번의 심장 박동만이 남아 있었다. 문을 두드리던 주먹 소리가 잦아들지 않았다. 집안의 기척은 얇아졌고 등잔불은 심지를 더 내려 그림자만 남겼다. 라합은 문설주에 손바닥을 댄 채 한 번 아주 짧게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사이에 결정을 내렸다. 먼저 위로. 그녀는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이며 두 남자에게 손짓했다. 말 대신 시선으로 길을 그렸다. 계단, 지붕, 아마 다발. 남자들은 이상할 만큼 소리가 없는 걸음으로 움직였다. 라합은 문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동시에 다른 한 손으로 지붕 입구의 뚜껑을 살짝 들어 올렸다. 사박 말라가는 아마 줄기가 스치는 소리가 밤 공기와 섞였다. 두 남자의 등은 마치 물결처럼 낮게 움직였고 순식간에 다발과 다발 사이로 스며들었다. 라합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아마를 넓게 펴 줄기의 결이 사람의 숨과 경계를 흐리도록 덮었다. 섬유의 비린내와 햇빛이 박힌 먼지 냄새가 올라왔다. 숨은 냄새 속으로 숨어드는 법을 알았다. 쿵쿵쿵 더 재촉하는 노크. 라합은 심장을 한번 깊게 누르듯 숨을 죽이고 마침내 문고리를 당겼다. 바깥의 횃불빛이 문턱을 넘어 들이치며 그녀의 얼굴을 얕게 핥았다. 문을 열어라. 왕의 사자다. 앞선 병사의 목소리는 짧고 단단했다. 그의 어깨에는 쇠비늘이 어둠을 떨쳤다. 라합은 문을 조금 더 열되 몸의 반을 문틀 뒤에 남겼다. 너무 환대하지도 너무 맞서지도 않는 경계. 무슨 일이십니까?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물었다. 오늘 밤 이방 남자 둘이 내 집에 든 것이 보였다. 그들을 내어놓아라. 잠깐의 정적. 라합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해가 지기 전 잠깐 들렀습니다. 물을 찾고 길을 묻더군요. 그녀는 등 뒤에 집안을 한번 돌아보는 신용을 하며 말을 이었다. 그러나 제가 그들의 출신도 몰랐고 성문이 닫히기 전에 이미 나갔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길 찾기가 더 어려워지지요. 서두르시면 아마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병사의 눈빛이 등잔불을 스쳤다. 어느 쪽으로 갔느냐? 라합은 문가에서 몸을 틀어 성벽 바깥으로 흐르는 어둠의 방향을 손끝으로 짚었다. 요단 쪽 나루터로 낮 길을 묻는 자들이 보통 그렇게 갑니다. 바람이 그쪽으로 새더군요. 사실이라는 말 대신 익숙한 상식을 얹었다. 여리고의 순찰이 매일 확인하는 길, 외지인들이 본능적으로 찾는 물길, 병사들의 귀에 친숙한 말로 낯선 자들의 발걸음에 익숙함의 그림자를 입혔다. 뒤쪽에서 다른 병사가 고개를 집 안으로 들이밀려고 하자 라합은 침착하게 문을 반 발짝 더 닫으며 손바닥을 문턱 위에 올렸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들이 겁을 먹습니다. 말은 온순했지만 문턱에 권리가 실려 있었다. 이 집은 성벽에 붙어 있으되 그 안은 여인의 손이 다스리는 작은 영토, 정해진 예의가 있었다. 내부를 훑는 시선을 길게 두면 도성의 체면이 구겨진다. 라합은 그 균형을 알았다. 병사장은 코끝으로 공기를 빨아들였다. 집안에서 끓인 보리와 허브의 향, 오래된 나무의 감미로운 먼지, 평범함의 냄새가 의심 위를 얇게 덮었다. 그는 짧게 결정을 내렸다. 성문지기에게 전해라. 잠시 문을 지켜라. 뒤쪽 병사가 예 하고 받아쳤다. 말발굽은 없지만 발걸음들이 한꺼번에 몸을 돌렸다. 횃불 불꽃이 공기를 긁으며 이동했다. 라합은 문을 닫지 않았다. 닫히기 직전의 틈은 때때로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킨다. 길이 굽습니다. 그녀가 덧붙였다. 나루터로 가는 낮은 길보다 성벽 북쪽 그늘이 발을 숨기기에 더 좋습니다. 병사장은 그녀를 보았다.
라합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두려움 대신 일상의 조언을 건네는 눈, 그 조언이 추적을 더 빨리 멀리 데려가리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둠으로 흩어졌다. 잠시 뒤 성문 쪽에서 무거운 쇠와 나무의 마찰음이 울렸다. 철컥 빗장이 올려졌다가 추적대가 빠져나가는 사이 낮게 대기했다. 군인들의 발소리가 성박 내리막을 타고 멀어졌다. 그리고 몇 번의 신호가 오간 후 다시 쾅 문은 닫혔다. 여리고의 숨이 안쪽으로 되돌아오고 불빛들 사이 어둠은 제자리를 복원했다. 라합은 문고리에서 손을 놓았다. 손바닥에 남은 차가운 쇠의 감촉이 천천히 피부 속으로 새우며들었다. 그녀는 등을 돌려 집안을 가로질러 계단을 올랐다. 발바닥에 닿는 돌의 온기가 밤의 잔여를 품고 있었다. 지붕의 뚜껑을 들어 올리자 아마 줄기가 가볍게 흔들리며 속삭였다. 괜찮소. 라합이 낮게 말했다. 지금은 줄기가 살짝 부서지는 소리 사이로 두 남자의 숨이 되돌아왔다. 그들은 아마 더미 속에서 천천히 몸을 틀어 라합을 바라보았다. 등과 어깨에는 줄기의 자잘한 흔적이 묻어 있었다. 숨었다는 사실의 증언 같았다. 라합은 손으로 아마의 표면을 고르게 펴주었다. 아직 몸을 일으키지 마시오. 냄새와 결이 다 기억하오. 지붕 위의 밤은 낮게 흐르고 있었다. 성벽 길을 오르내리는 순찰의 발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박혔다가 풀렸다. 바람이 아마의 섬유를 스치면 마치 비단을 긁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라합은 앉지 않았다. 앉으면 긴장이 풀리고 풀린 긴장은 때로 판단을 늦춘다. 그녀는 무릎을 반쯤 굽혀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자세로 가만히 서 있는 것을 택했다. 밑에서 어머니의 조용한 숨결이 올라왔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었거나 잠든 척하며 깨어 있을 것이다. 두렵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두려움의 자리 위에 질서를 올려두었다. 불은 낮게, 문은 안쪽에서 걸쇠를 하나 더. 물동이는 넘어지지 않게 벽에 기대어. 이런 사소한 질서들은 밤의 마음을 붙잡아준다. 한참 후 멀리서 모래를 가르는 발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이 느껴졌다. 추적대가 요단 쪽 그늘을 타고 드디어 성곽 밖으로 고개를 넘은 모양이었다. 라합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 사이로 미세한 먼지가 떠다녔다. 도시의 호흡이 조금씩 느려졌다. 왜 우리를 한 남자가 속삭였으나 라합은 손가락을 살짝 들었다. 아직은 말하지 마시오.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새벽 전에 이야기하겠소. 그녀는 약속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아직 아무 서약도, 아무 표식도 세울 때가 아니었다. 오늘 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숨을 지키고 길을 흐리게 하고 그 다음을 새벽에게 맡기는 것. 지붕의 가장자리에서 도시가 내려다 보였다. 횃불과 횃불 사이의 간격은 여전히 균일했고 그 사이 어둠은 자신이 맡은 몫을 충실히 채우고 있었다. 라합은 눈을 감았다 뜨며 귀를 더 열었다. 그녀의 몸은 한낮의 시장에서 냄새와 말의 결을 분간하던 것처럼 이제는 발소리와 쇠의 울림, 바람과 돌이 부딪히는 소리를 분간하고 있었다. 위험은 떠났다가도 돌아오며 안전은 온 듯하다가도 삭는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확정하지 않는 때였다. 두 남자는 다시 아마의 그늘 속으로 몸을 낮췄다. 라합은 다발을 가볍게 두드려 결을 맞췄다. 숨이 고르게 흐르자 밤 또한 조금 더 깊어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성문 쪽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돌문. 넘어 사람들의 충성, 도시의 법, 그리고 내일에 더 많은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이 작은 지붕 위의 질서가 한 생애의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라합은 속삭이듯 말했다. 새벽이 오면 위로 올라오시오. 그때는 내가 먼저 말하겠소. 바람이 짧게 대답했다. 아마의 잔향이 밤 공기에 배어들었다. 여리고는 다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리고 라합은 알았다. 문은 닫혔지만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등잔의 불빛을 더 낮추었다. 침묵이 돌처럼 단단해지고 새벽 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 천천히 집 위를 덮어왔다.
새벽이 오기 전 도시의 숨은 가장 느렸다. 횃불은 마지막 기름을 태우고 있었고 성벽의 돌은 밤새 머금은 열을 조용히 토해내고 있었다. 라합은 지붕의 아마 다발 옆에 쪼그려 앉아 두 남자의 눈을 바라보았다. 쌓여있던 침묵을 먼저 건너야 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오래 눌러두었던 말을 꺼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은 단단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 성의 마음이 이미 녹아내렸다는 것도요. 그녀는 손끝으로 아마 줄기를 가만히 쓸었다. 우리는 홍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야의 이야기, 아모리의 두 왕이 무너졌다는 이야기. 소문이라 불렸지만 소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두려움이 도시를 덮었습니다. 두 남자 중 연장자로 보이는 이가 눈을 들었다. 새벽빛도 아니고 횃불도 아닌 결심의 빛이 눈동자에 얇게 세우며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합이 계속했다. 나는 오늘 밤 문턱을 지키는 여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짧게 웃었다. 하지만 문턱만 지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나와 내 가족을 지키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와 그들과 함께하는 이들, 그들의 숨을 이 집의 숨으로 묻고 싶습니다. 말끝에 한동안 바람만 스쳤다. 라합은 시선을 떨구지 않았다. 대가 없는 호의가 아니라 의미 있는 약속을 구하는 눈이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키가 작은 남자가 입을 열었다. 네가 오늘 밤 한 일을. 그는 짧게 숨을 고르더니 또박또박 말을 놓았다. 우리의 목숨을 너의 목숨과 바꾸겠습니다. 단 이 일을 밖에 알리지 않는다면. 라합은 고개를 끄덕였다. 침묵은 오늘 밤부터 내 편이었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도 그럴 것입니다. 연장자 쪽이 자세를 고쳤다. 그렇다면 징표가 필요합니다. 내 집이 어디인지, 누구를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오게 될 그날 혼란 속에서도 놓치지 않을 표식.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지붕 끝, 성벽의 두께, 바깥을 향한 작은 창. 라합의 집은 성벽과 한 몸이었다. 그때 라합의 눈에 전날 시장에서 보았던 붉은 실에 기억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그녀는 지붕에 두었던 보자기를 풀어 길고 질긴 붉은 끈을 꺼냈다. 염색한 아마 실을 여러 가닥 꼬아 두었던 것, 장정들의 여행 좌표를 묶을 때 쓰려고 모아둔 끈이었다. 햇빛을 한 번도 제대로 맞지 못한 새빨강이 새벽의 어둠 속에서 오히려 선명했다. 이것이면 되겠습니까? 라합이 물었다. 연장자가 끄덕였다. 이 붉은 끈을 내 창가에 메어 두어라. 우리가 돌아올 때 이 표식을 보고 내 집을 건너뛰게 될 것이다. 그는 말을 고쳐 앉았다. 말의 무게가 이 집의 들보를 한 번 울렸다. 그리고 반드시 네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자매, 네 집안 사람들 모두를 이 집 안으로 모아라. 문 밖으로 나가면 그 피는 그 사람의 책임이다. 그러나 이 집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너와 함께 서겠다. 라합은 조용히 그 말을 되뇌었다. 집 안과 집 밖, 선이 그어졌다. 도시의 법과 체면이 아니었다. 자비와 책임이 만든 선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키가 작은 남자가 덧붙였다. 오늘 밤 일어난 일을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마라. 만약 너의 입술이 우리를 배반하면 우리의 맹세도 풀린다. 내 입술은 오늘 당신들을 살렸습니다. 라합은 담담히 말했다. 다시는 다른 방향으로 열리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마음 한가운데서 오래된 단어 하나가 조용히 올라왔다. 메헤세드, 힘든 때에도 풀어지지 않는 사랑,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충성. 그녀는 그 단어를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전했다. 두 남자도 같은 단어의 냄새를 알아차린 듯했다. 이제 떠나야 합니다. 연장자가 지붕 가장자리로 다가갔다. 성벽을 타고 떨어지는 바람은 아직 새벽의 차가움을 품고 있었다. 성문으로 나가면 추적대를 다시 만납니다. 산 쪽으로 가겠습니다. 사흘 동안 계곡의 그늘과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추적대가 돌아가는 낌새가 보이면 강가로 내려가겠습니다. 라합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리고에서 자란 사람의 귀는 산길과 강길의 리듬을 안다. 낮에는 매와 사람의 눈이 많다. 사흘이면 도시의 분노가 한 번 꺼졌다. 다시 타오르기도 한다.
그 사이를 지나야 했다. 내려가게 해드리겠습니다. 라합이 말했다. 말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성벽과 집과 목숨을 묶는 결심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성벽 바깥으로 난 작은 창가에 굵은 밧줄을 가져와 단단히 맸다. 매듭을 2번, 3번 더 확인하고 자신의 손목 힘을 한 번 시험했다. 밧줄은 성벽의 무게를 아는 듯 낮게 삐걱였다. 먼저 키가 작은 남자가 몸을 내밀었다. 그는 한 번 라합을 보았다. 눈빛은 고맙다고 말했고 또 언젠가 돌아오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밧줄을 타고 어둠 속으로 천천히 내려갔다. 연장자는 마지막으로 라합 앞에 멈췄다. 네가 오늘 밤 누군가의 길이 되었다. 그가 말했다. 하루가 지나면 사람들이 이 밤을 잊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잊지 않는다. 라합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덧붙였다. 우리가 맹세한 대로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도 밧줄에 몸을 맡겼다. 그의 발이 성벽을 툭 치며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 라합은 손으로 밧줄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았다. 발소리가 돌 아래로 사라지고 2 사람의 그림자가 성벽 그늘을 타고 산 쪽으로 기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곧 정막. 라합은 한동안 창가에 그대로 있었다. 손바닥에는 밧줄의 결이 뜨겁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붉은 끈을 들었다.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색은 단순한 염색이 아니라 경계와 구원을 나누는 표식 같았다. 그녀는 창틀에 끈을 걸고 2번 감아 매듭을 지었다. 바람이 불자 불금이 짧게 깃발처럼 떨렸다. 성벽 바깥 어둠이 그 색을, 도성 안쪽 침묵이 그 의미를 받아들였다. 아래층에서는 어머니가 조심스레 올라왔다. 그녀는 붉은 끈을 보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건 무엇이니? 낮은 목소리. 라합은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숨을 지키는 표식입니다. 내일 아버지와 형제들 가까운 자들을 모두 이 집으로 모셔오세요. 창문을 닫지 말고 끈을 보이도록 두어야 합니다. 누구도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웃들이 묻거든 묻지 않게 하세요. 이유를 설명할수록 길은 밝혀집니다. 오늘 밤 배웠잖아요. 라합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손등에 굳은 살이 서로를 확인했다.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두려움 위에 놓인 질서가 보였다. 집안 그 한 줄.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며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다. 부르는 소리만으로도 사람은 집으로 모인다. 이름은 길이 된다. 라합은 지붕에 남아 도시의 변화를 살폈다. 멀리 산쪽이 10개 푸르러지기 시작했고 성벽 위에 횃불은 마지막 불꽃을 떨구고 있었다. 추적대가 한밤중에 빠져나갔으니 아마 오늘 해가 뜨면 다른 길로 다시 찾을 것이다. 그러나 2 남자는 이미 산의 그늘 속으로 들었고 바람은 산의 결을 타는 자들에게 유리했다. 사흘. 라합은 마음속으로 새날을 손가락으로 접어보았다. 한날은 설득의 날, 한날은 기다림의 날, 한날은 문지방에서 숨을 고르는 날, 그리고 그 다음에 올 무언가. 붉은 끈은 창가에서 조용히 떨고 있었다. 낮이 밝으면 이웃들의 눈에도 보일 것이고 저녁이 오면 횃불 사이 어둠에도 선명히 남을 것이다. 보여야만 하는 표식, 숨는 일이 아닌 드러냄으로 지켜지는 구원. 라합은 그 역설이 낯설지 않다고 느꼈다. 평생을 가리고 숨겨야 했던 이름. 뒤에서 오늘 그녀는 처음으로 드러내야 할 것을 쥐고 있었다. 라합. 아래에서 동생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올라왔다. 성문지기들이 새벽 점검을 한다고 해. 알겠다. 라합은 붉은 끈의 매듭을 다시 만졌다. 단단했다. 풀리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또 하나의 매듭을 지었다. 말의 매듭, 누구에게도 오늘 밤을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결심. 입술은 조용히 닫히고 눈은 더 넓게 열린다. 동쪽 수평선이 얇은 칼날처럼 밝아지기 시작했다. 새의 울음이 1-2번 끊어졌고 숨은 장들의 발소리가 성벽을 따라 이어졌다. 라합은 마지막으로 성박산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 2 남자가 바위와 바람 사이에 몸을 낮추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뒤 그들은 강 쪽으로 내려갈 것이다.
약속은 그때를 향해 매여 있었다. 라합은 붉은 끈 앞에 잠시 서서 아주 짧은 기도를 드렸다. 이름을 부르지 않는 간단한 기도, 숨을 지키게 하소서. 그녀는 창을 반쯤 닫고 끈이 바깥에서 분명히 보이도록 각도를 조정했다. 돌과 돌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불금을 한 겹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여리고는 이제 깨어날 것이다. 시장은 다시 열리고 순찰은 낮의 규칙을 되찾고 사람들은 소문을 한 번 더 씹을 것이다. 그러나 라합의 집에는 새로운 질서가 생겼다. 집 안, 그 선 안에서 숨을 모으고 붉은 끈, 그 표식 아래서 기다리는 일. 오늘부터 그녀의 하루는 그 두 가지로 요약될 것이다. 새벽이 돌 위를 얇게 물들이자 라합은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는 여기 있다. 그리고 덧붙였다. 기다린다. 창가의 붉은 끈이 바람에 한번 부드럽게 흔들렸다. 기다림은 시작되었다. 아침 햇살이 성벽을 얇게 긁고 지나갈 때 붉은 끈이 가장 먼저 빛을 붙잡았다. 라합은 창가에 서서 매듭을 한 번 더 만져보았다. 손끝에 전날 밤의 긴장이 아직 남아 있었다. 매듭은 단단했고 끄는 바람을 탈 때마다 작은 기도처럼 흔들렸다. 집 안과 집 밖을 나누는 선, 그 선을 오늘도 분명히 해야 했다. 그녀는 먼저 집안을 정리했다. 잠자리의 위치를 바꾸고 물동이를 벽 쪽으로 옮겨 넘어지지 않게 기대었다. 아이들이 달려나가지 못하도록 문께는 작은 상자를 놓아 문턱을 높였다. 등잔과 불씨, 말린 곡식, 소금, 허브, 모든 것을 손에 닿는 자리에 놓았다. 질서가 두려움 위에 놓이면 마음의 숨이 고르게 된다는 것을 라합은 알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를 모셔오세요. 라합이 말했다. 형제들과 그들의 사람들도 모두요. 이유는 묻지 말고 오늘 안으로. 어머니는 묻지 않았다. 다만 라합의 눈을 오래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에는 어머니의 오랜 인생이 딸에 대한 신뢰가 그리고 설명 대신 행동을 택하는 지혜가 실려 있었다. 해가 시장을 드기 시작할 무렵 라합은 말을 아끼는 하루를 선택했다. 이웃이 창가의 끈을 보고 물었다. 무슨 표시인가? 라합은 짧게 웃었다. 아마를 말리는 집이라는 뜻이지요. 손님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대답은 사실과 거짓 사이에 얇게 걸쳐 있었다. 그러나 의심은 똑바로 마주보는 눈빛을 오래 견디지 못한다. 이웃은 다시 물으려다가 오늘따라 성벽 위에서 들려오는 순찰의 신회의 신경을 빼앗겼다. 여리고는 요즘 질문보다 침묵이 더 안전했다. 정고 무렵 아버지가 도착했다. 눈가에 모래가 낀 듯 피로가 앉아 있었고 어깨는 평소보다 조금 더 아래로 처져 있었다. 그는 창가에 붉은 끈을 보고 미간을 좁혔다. 저 표식 하나로 우리 숨이 지켜지겠느냐? 라합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표식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약속이 우리를 지킵니다. 다만 약속은 보여야 합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손과 손 사이의 침묵이 말보다 오래 머물렀다. 오후에는 형제들이 도착했다. 둘째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도시가 사흘 더 단단해질 거라더라. 산 쪽으로 추적대를 보냈다가 다시 강으로 돌린다나. 라합은 속으로 날짜를 셌다. 사흘, 지붕 위에서 나눈 이야기 그대로였다. 그녀는 그 말을 표정으로만 삼켰다. 오늘부터는 이 집이 우리 모두의 집입니다. 누구도 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물은 아침과 저녁 조용한 시간에만. 창은 닫지 말고 끈이 보이게 해주세요. 저녁이 가까워지자 집은 사람의 숨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과 그들의 사람들, 아이들. 발소리가 많아지면 비밀은 더 얇아지기 마련이다. 라합은 질서의 언어로 집을 묶었다. 말은 낮게, 걸음은 조심히, 문은 안에서만 열린다. 그녀는 아이들을 불러 작은 일을 맡겼다. 물 끼러 오기 대신 물감시, 밖을 내다보기 대신 붉은 끈에 매듭 지키기. 책임이 주어지면 아이들의 눈도 어른이 된다. 첫날 밤 도시의 횃불은 유난히 가깝게 느껴졌다. 성벽을 따라 움직이는 불빛은 긴 호흡처럼 고르고도 긴장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문을 더 일찍 닫았고 시장의 뒷골목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다툼 소리가 멀게 울렸다. 두려움은 소리를 바꾼다. 라합은 지붕에 올라가 바람의 결을 들었다. 산 쪽은 조용했고 강 쪽은 금속의 냄새가 흩어져 있었다. 그 냄새는 늘 군대의 그림자를 동반했다. 둘째 날 낯선 소식이 시장을 스쳤다. 강물이 멈추었다더라.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지만 소문은 얼굴을 바꾸며 빠르게 번졌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라합은 굳이 토를 달지 않았다. 사실이든 아니든 여리고의 마음은 이미 그 소문만으로도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자주 창가로 향했다. 붉은 끈은 햇빛을 마시고 더 깊은 색을 띠었다. 보이는 약속은 사람의 마음을 붙들었다. 그날 오후 이웃의 여인이 빵을 나누어 들고 왔다. 그녀는 끈을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빵을 놓고 갔다. 돌아서는 등 뒤에서 라합이 조심스레 말했다. 오늘 밤은 문을 일찍 닫으세요. 여인은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집에 빛이 났구나. 낮게 두는 빛이 멀리 갑니다. 라합의 말은 일상의 충고처럼 들렸지만 숨을 위한 지혜였다. 셋째 날 여리고의 소리는 더 줄었다. 멀리 요단 쪽 평야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먼지에 띠 규칙적인 움직임, 그러나 아직 성벽 가까이로 다가오지는 않았다. 순찰병의 발소리는 더 촘촘했고 창끝에 매달린 빛이 날카롭게 떨렸다. 라합의 집에서는 침묵의 규칙이 자리 잡았다. 서로를 부를 때는 이름을 짧게, 대답은 눈빛으로. 아이들은 놀랍게도 이 규칙을 빨리 배웠다. 붉은 끈은 그들에게 집의 깃발이 되었다. 저녁이 내릴 무렵 작은 일이 하나 생겼다. 막내가 문가의 상자를 넘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짧은 비명, 모두의 시선이 한 곳에 모였다. 라합은 곧장 달려가 아이를 안아 올렸다. 괜찮다. 그녀는 아이의 무릎을 살피고 조용히 일으켰다. 그리고 모두에게 말했다. 소리보다 질서가 먼저입니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의 숨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위험은 종종 사소한 파문을 타고 들어온다. 그 파문을 더 키울지 가라앉힐지는 누구의 눈을 보느냐에 달려있다. 밤이면 라합은 어머니 곁에 앉아 곡식을 덜어냈다. 손이 바빠지면 마음이 더 맑아진다.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언제까지 일이 지내야 하니? 라합은 대답 대신 어머니의 손을 덮었다. 사흘은 지났습니다. 그녀는 그 말 이상을 하지 않았다. 말이 길어지면 안쪽의 평온이 흔들린다. 넷째 날부터는 기다림이 사람을 담기 시작했다. 모두의 걸음이 조심스러워졌고 말이 더 적어졌다. 때로 누군가가 붉은 끈을 한번 만져보고 내려왔다. 그들은 매듭의 단단함을 확인하고 그 단단함을 자신의 가슴으로 옮겼다. 라합은 밤마다 다짐했다. 입술은 닫고 눈은 열어라. 침묵은 두려움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형태가 되어갔다. 그 사이 도시의 움직임은 더 분주해졌다. 수문장들은 교대를 더 짧게 했고 장정들은 창을 손질했다. 시장은 열리되 가격은 혼란처럼 오르내렸다. 물은 아끼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곡물 창고 앞에는 낯선 얼굴들이 줄을 섰다. 보이지 않는 손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밖으로 끌어내려 했지만 라합의 집은 반대로 안으로 모이는 연습을 했다. 앉아있는 자리, 눕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자리마다 규칙이 생기고 규칙마다 숨의 리듬이 붙었다. 어느 새벽 라합은 지붕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가 바람의 결이 달라진 것을 느끼고 일어났다. 산쪽 공기가 눅눅하게 가라앉고 강 쪽에서 묵직한 파동이 밀려왔다. 그녀는 붉은 끈을 바라보았다.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우리는 여기 있다. 그 말은 집안의 모두를 부르는 보이지 않는 종소리 같았다. 사람들은 일어나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그릇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하루를 지키는 작은 의식이 다시 시작되었다. 해가 여러 번 성벽을 넘어들고 나갈 동안 라합은 자신이 이름으로 불렸던 모든 날을 떠올렸다. 사람들의 혀끝에서 흔들리던 이름, 낯선 눈빛이 씌웠던 이름,
그러나 지금 그녀는 다른 이름을 입고 있었다. 문지방을 지키는 자, 가족을 모으는 자, 약속을 붙드는 자. 이름은 운명을 바꾸지 않을지 몰라도 오늘의 선택을 단단하게 한다. 그녀는 붉은 끈과 집안의 사람들, 그리고 창밖의 도시 사이에서 하나의 선을 쉬지 않고 그었다. 선을 따라 숨을 모으고 선을 따라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그날 해질녘 공기가 한번 크게 떨렸다. 성벽에 서 있던 병사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고 시장의 마지막 상인들이 손을 멈추었다. 라합도 창가로 다가갔다. 붉은 끈이 바람에 짧게 흔들렸다. 그때 멀리, 아주 멀리서 나팔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들어왔다. 낮지도 높지도 않은, 그러나 심장을 곧게 세우는 울림. 한 번, 두 번, 그리고 잠깐의 침묵. 도시 전체가 그 침묵의 모양을 배웠다. 집안에서는 아무도 소리내어 묻지 않았다. 라합은 등잔의 불을 아주 낮게 내리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모두의 눈동자에 같은 질문이 떠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에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문은 닫혔고 창은 열려 있었고 붉은 끄는 바람을 붙들고 있었다. 여리고의 밤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밤은 이제 전과 같지 않았다. 기다림은 끝났고 포위는 시작되려 했다. 붉은 끈이 마지막의 빛을 한 번 더 잡아 끌었다. 그리고 라합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꼈다. 내일의 숨은 오늘의 침묵만큼이나 질서를 필요로 하리라는 것을. 해가 성벽의 이마를 스칠 즈음 먼지의 띠가 수평선에서 일어났다. 먼저 들려온 것은 발걸음이 아니라 나팔 소리였다. 바람을 가르는 울림이 곡면을 그리며 성벽을 타고 올랐다. 라합은 창가의 붉은 끈을 한 번 더 살피고 집안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을 조용히 받았다. 여기에 그녀의 짧은 한마디가 자리와 숨을 묶었다. 첫째 날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다. 뿔나팔을 든 자들이 앞서고 법궤를 따르는 발걸음은 똑같은 간격으로 돌 위를 눌렀다. 여리고의 병사들은 창끝을 들었으나 창을 던지지 못했다. 성 위의 아이들이 무심코 손을 흔들다 어른들의 눈짓에 멈추었다. 사람들의 입술에 모인 질문은 소리가 되지 못한 차에 마른 흙처럼 갈라졌다. 하루가 저물 때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되돌아갔고 성문 위에는 당혹이 남았다. 라합의 집은 그날 밤 일찍 불을 낮췄다. 물동이는 벽에 기대어 있고 문턱에는 낮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아이들은 숨을 내쉴 때마다 손으로 가슴을 눌러보는 연습을 했다. 숨이 고르면 소리도 고요해진다. 라합은 지붕에 올라 아마 다발을 가만히 뒤집었다. 말리는 일은 기다림의 속도를 가르친다. 둘째 날 아침 먼지의 결이 어제와 같았다. 나팔 소리는 낮고 길게, 때로 짧고 겹치게 울렸다. 성벽 위 몇몇은 조롱을 던졌다. 한 바퀴 더 도는가 돌의 귀를 뚫을 셈이냐. 그러나 아래의 진구는 말을 모았다. 소리가 적을수록 발걸음은 더 뚜렷했다. 라합의 아버지가 창가에서 눈을 좁혔다. 소리 없이 도는 자를 조심하라 하였지. 라합이 답했다. 우리는 끈을 보이게 두면 됩니다. 집안의 법이 밖의 움직임을 이깁니다. 그녀는 매듭을 만지고 다시 사람들의 자리를 확인했다. 말보다 질서가 먼저였다. 셋째 날엔 더위가 먼저 왔다. 햇빛은 성벽의 회색을 하얗게 벗겼고 돌바닥 위에서 공기가 흔들렸다. 나팔 소리가 열기를 쪼개며 길을 냈다. 여리고의 장로들은 모여 낮은 소리로 다퉜다. 포위를 길게 끌어 지치게 하려는 수다. 도발일 뿐이다. 문은 닫고 물과 곡물은 아껴라. 시장의 문짝은 덜컹거렸고 소금값이 올랐다. 그 사이 라합의 집은 말을 줄였다. 부엌에서는 곡식을 조금 넓게 펴 말려두었고 아이들에게는 붉은 끈 지키기가 여전히 맡겨졌다. 둘째가 물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지? 라합이 대답했다. 때로 침묵이 진군이란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끈에 손을 올렸다. 말의 높이를 낮추면 마음의 높이도 함께 가라앉는다. 넷째 날 성벽 위에 활이 늘었다. 활 시위가 햇빛을 받아 얇은 선을 그렸다. 그러나 아래의 행렬은 여전히 일정했다. 나팔, 발걸음, 침묵, 모래, 가루. 라합은 그 리듬을 몸으로 외웠다.
집안에서는 그 리듬에 맞추어 물을 나누고 앉고 일어났다. 어머니가 속삭였다. 언제까지일까? 6을 채우는 동안은 6의 호흡으로. 라합은 대답하며 아마 다발을 다시 고르게 폈다. 매듭을 확인하는 손끝이 단단했다. 밤마다 그 매듭 위에 짧은 기도를 얹었다. 이름을 부르지 않는 기도, 흩어지지 않게 하소서. 5째 날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 조롱은 사라지고 분노와 피로가 교대로 얼굴을 덮었다. 성문 곁에서는 말없이 서성이는 무리들이 늘었고 몇몇은 성벽의 그림자만 밟다 돌아섰다. 라합의 막내가 불쑥 물었다. 이게 전쟁이야? 라합은 아이의 눈높이로 무릎을 굽혔다. 우리는 집을 지키는 전쟁을 하고 있단다. 밖은 밖대로 우리는 우리 몫의 침묵을 지키는 거야. 침묵도 싸움이야? 응, 도망치지 않는 침묵은 싸움이야. 아이는 그 말을 가슴에 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바깥에서는 작은 소동이 있었다. 성벽 위에서 누군가 돌멩이를 던져 아래 행렬의 먼지에 부딪혔고 다른 쪽에서 웃음이 터졌다가 곧 멎었다. 라합은 창문을 반쯤 닫고 끈이 더 잘 보이도록 각도를 조정했다. 이웃의 여인이 빵 한 덩이를 들고 와 문턱에 놓고 갔다. 돌아서는 등 뒤 그녀는 말없이 붉은 끈을 한 번 바라보았다. 라합은 그 시선을 감사로 받아들였다. 말이 없는 연대는 소문보다 오래 간다. 6째 날 아침 바람이 달라졌다. 강 쪽에서 올라오던 금속의 냄새가 더 맑아졌고 산 쪽의 그늘은 더 얇아졌다. 발걸음의 간격은 어제와 같았지만 기대의 무게가 성벽에 달라붙어 있었다. 라합은 집안을 한 번 더 정리했다. 물의 위치, 곡식의 자루, 아이들의 자리를 모두 확인했다. 그 사이 나팔 소리가 시작되었다. 처음보다 더 낮고 깊게, 그러나 길게 끌지 않고 짧게 잇대었다. 마치 누구의 심장과 발을 동시에 재는 박자처럼 성벽 위의 병사들이 창끝을 움직였지만 던지지 못했다. 아래의 행렬은 침묵을 껴입은 채 한 바퀴를 돌았다. 그 침묵이 지나갈 때마다 라합은 집안의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아버지는 입술을 꾹 다물었고 어머니는 손등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천천히 쓸었다. 형제들은 문가의 상자를 더 안쪽으로 밀었다. 누구도 문 밖을 바라보지 않았다. 집 안이라는 선이 각자의 발밑에 분명히 그어졌다. 해가 성벽의 어깨를 떠나 서쪽으로 기울 때 행렬은 멈추었다. 그들은 다시 말없이 되돌아갔다. 여리고에는 묵직한 무엇이 남았다. 분노도 아니고 안도도 아닌 미결. 사람들은 그 미결을 참지 못해 작은 싸움들을 만들었다가 곧 지쳤다. 소문은 입술에서 입술로 옮겨다니며 모양을 바꾸었다. 내일은 다를 것이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다. 누군가는 오늘과 같을 것이다 라고 되받았다. 그러나 라합은 창가의 끈을 바라보며 속으로만 말했다. 내일은 내일의 질서를 지키자. 그날 밤 바람은 성벽의 돌 사이를 오래 훑었다. 라합은 지붕에 올라앉아 아마 줄기와 붉은 끈 사이의 거리를 가늠했다. 끈은 어둠에서도 자기 색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매듭을 2번 더 만졌다. 풀리지 않았다. 매듭의 단단함이 손바닥에서 심장으로 옮겨왔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오늘의 6 장면을 한 칸씩 접어 가슴에 넣었다. 나팔, 발걸음, 창 끝의 떨림, 아이의 질문, 이웃의 침묵, 그리고 미결. 집 안에서는 모두가 낮은 목소리로 저녁을 나누었다. 곡식은 많지 않았지만 자리의 질서가 배를 덜 비우게 했다. 라합은 마지막으로 문을 안에서 걸고 창을 반쯤 열어 끈이 바깥으로 선명히 보이게 했다. 아이가 속삭였다. 내일도 여기에? 라합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여기에. 그 말에는 오늘의 숨과 내일의 침묵이 함께 묶였다. 밤이 더 깊어졌을 때 성문 쪽에서 낮은 신호가 흘렀다. 교대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소리는 어제와 달랐다. 성 위의 발걸음이 더 촘촘했고 횃불 사이의 강역은 더 가까웠다. 도시가 스스로의 두려움을 세는 소리였다.
라합은 그 소리 위에 조용히 속삭였다. 흩어지지 말자. 그녀는 집안을 한 번 더 훑었다. 서로의 얼굴을, 서로의 자리와 숨을. 집안이라는 작은 땅이 오늘도 온전히 지켜졌음을 확인하고 등잔의 불을 한 번 낮췄다. 지붕 위에서 내리는 마지막 바람이 붉은 끈을 가볍게 흔들었다. 라합은 내일의 일을 앞당겨 상상하지 않았다. 앞서 달리는 상상은 마음을 헐게 만든다. 그녀는 단지 내일도 이 매듭이 보이게 할 것, 내일도 이 문턱의 법을 지킬 것, 내일도 여기에 있을 것을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멀리, 아주 멀리서 익숙하면서도 다른 울림이 한 줄기로 흘러왔다. 라합은 눈을 들었다. 공기가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달라졌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내일의 발걸음은 오늘과 다를 것이다. 붉은 끈이 밤의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떨렸다. 여리고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있었다. 새벽은 칼날처럼 얇았다. 6날의 침묵이 돌과 돌 사이에 눌어붙어 있을 때 7째 날의 빛이 성벽의 이마를 스쳤다. 라합은 창가의 붉은 끈을 다시 한번 만져보았다. 매듭은 밤새 풀리지 않았다. 집 안의 사람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말은 더 적고 눈빛은 더 또렷했다. 라합은 짧게 말했다. 여기에 그 말이 오늘의 모든 규칙을 대신했다. 첫 번째 나팔. 성 바깥에서 울림이 지평선을 가르고 들어왔다. 행렬이 나타났다. 나팔수들, 법궤, 무장한 자들. 발걸음의 간격은 보름달의 가장자리처럼 정확했다. 이른 햇빛이 창끝을 스치며 번쩍였다. 그들은 한 바퀴를 돌고 아무 소리 없이 제자리로 돌아갔다.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은 높지도 낮지도 않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성벽을 안았다. 여리고의 병사들은 창끝을 세웠다가 다시 내렸다. 장로들은 성문 위 그림자 속에서 서로를 바라볼 뿐 명령을 빼앗긴 사람들처럼 굳어 있었다. 라합은 붉은 끈이 바람을 탈 때마다 매듭을 만졌다. 손끝의 단단함이 가슴으로 옮겨오는 것을 느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똑같은 길, 똑같은 침묵. 그러나 똑같지 않았다. 공기가 바뀌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성의 심장을 천천히 눌러 박자를 늦추는 것처럼. 아이가 입술을 때려 하자 라합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지금은 숨으로만 말하자. 아이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숨이 고르면 마음도 자리를 찾는다. 여섯 번째, 햇빛이 성벽의 목덜미에 길게 걸렸다. 먼지는 낮게 떨었고 나팔은 짧고 단단하게 끊어 불려졌다. 여리고의 골목에는 이유 없는 분주함이 일었다가 금세 가라앉았다. 라합의 아버지는 문가의 낮은 상자를 더 안쪽으로 밀어 올렸다. 어머니는 손등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천천히 쓸었다. 집안의 선이 한 번 더 굵게 그어졌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길게 전과는 다른 길이로 울렸다. 울림이 돌을 통과해 뼈에 닿는 소리였다. 라합은 본능적으로 창가에 붙었다. 성 바깥의 행렬이 멈추고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칼끝 같았다. 다음 순간 공기가 갈라졌다. 함성! 목소리가 들린 게 아니라 도시가 들었다. 수천의 숨이 한 번에 터져 나와 하늘을 밀어 올렸다. 돌이 떨리고 성벽의 속이 낮게 앓았다. 균열, 대답, 무너짐. 진동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등뼈를 타고 머리끝까지 올라왔다. 먼지가 하얗게 솟아올라 하늘과 땅의 경계를 삼켰다. 누군가 비명을 지른 것도 같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이내 먼지에 묻혔다. 라합은 창틀을 꽉 붙들었다. 집이 성벽과 함께 떨렸지만 놀라운 일, 붉은 끈이 메인 그 창가 주인은 버텼다. 마치 무너짐이 넓게 흘러가면서도 이 표식 앞에서 발을 멈춘 듯 그녀는 뒤를 돌아 사람들을 보았다. 모두의 눈동자에 같은 질문이 있었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여기, 그 한마디가 그 질문을 붙들었다. 먼지 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갈라지고 합쳐졌다. 라합의 집, 표식을 보아라. 낯익은 음색이었다. 그 밤 지붕의 아마 속에 숨겨졌던 그들이었다. 라합의 심장이 짧게 내려앉았다가 고개를 들었다.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집안에서는 지켜져야 했다. 돌무더기 사이로 군사 몇이 달려왔다. 두 사람은 라합의 창을 확인하고 성벽의 경사를 타고 올랐다. 피와 먼지, 나팔의 잔향 사이로 그들의 눈빛은 또렷했다. 우리가 약속한 대로 왔다. 그들이 문간에서 낮게 말했다. 모두를 데리고 나오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마라. 라합은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열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붉은 끈의 매듭을 만졌다. 단단했다. 문을 활짝 열지 않았다. 집안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이름을 하나씩 불렀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그들의 사람들,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 사람은 길을 찾는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들머리에서 숨을 맞췄다. 천천히 라합이 말했다. 서두르지 말고 함께. 돌길은 날카로웠고 먼지는 목구멍을 긁었다. 그러나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다. 두 남자가 앞과 뒤에서 길을 만들었다. 무너진 벽에 틈이 길이 되고 길의 끝에서 낯선 하늘이 열렸다. 라합은 문턱을 넘으며 잠깐 뒤를 돌아보았다. 붉은 끈이 먼지 속에서도 자기 색을 잃지 않고 펄럭였다. 그 장면이 그녀의 눈에 깊게 새겨졌다. 떠나면서도 남겨지는 표식, 성박. 여리고의 함성은 아직 멀리서 울리고 있었고 불붙은 기왓장이 여기저기서 덜컥거렸다. 그들의 앞에는 무장한 병사들이 벽처럼 섰다. 명령이 또렷하게 떨어졌다. 그 집의 모든 사람을 살려두어라. 그들의 소유도 더불어 데리고 나와라. 누군가가 여호수아의 말이다 라고 덧붙였다. 라합은 그 이름을 낯설게 들었으나 명령의 의도는 분명했다. 살림살이 몇 가지가 재빨리 모아졌다. 항아리, 보자기, 작은 상자. 사람들의 손에 무게가 하나씩 더해졌다. 살아남는다는 일은 늘 무언가를 들게 마련이었다. 그들은 성진에서 더 멀리 먼지와 불길이 닿지 않는 지점까지 호위를 받으며 이동했다. 거기서 그들은 멈췄다. 진박 사람들이 모여 있으되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경계의 땅. 물이 건네졌다. 아이가 먼저 컵을 받았다. 손이 떨려 물이 조금 흘렀지만 아이는 끝까지 마셨다. 라합은 그 손을 감싸 쥐었다. 잘했다. 짧은 칭찬, 오늘 그녀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었다. 두 남자가 다시 다가왔다. 얼굴에는 피와 먼지가 마른 선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약속은 지켜졌다. 그들이 말했다. 오늘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살려둔다. 너는 이곳에서 기다려라. 절차가 끝나면 네가 살 곳을 정해줄 것이다. 라합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녀는 긴 말을 찾지 않았다. 감사는 때로 말보다도 고개 숙임으로 더 정확해진다. 두 남자는 잠깐 그녀를 바라보다가 전장 쪽으로 돌아섰다. 그들의 걸음이 먼지 속으로 사라질 때 라합은 그 밤 지붕 위에서 들었던 속삭임, 새벽에 말하겠소를 떠올렸다. 그 말은 오늘의 낮에서 이루어졌다. 멀리 성 안쪽에서 불길이 솟구치고 나팔과 함성, 돌에 무너지는 소리가 뒤섞였다. 라합은 그 소리를 오래 듣지 않았다. 그녀의 세계는 지금 이 작은 원, 함께 모인 사람들, 손에 남은 살림, 그리고 기다림의 땅 안에 있었다. 어머니가 떨리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아버지는 아직도 손에서 떼지 못한 작은 자루를 꼭 쥐고 있었다. 형제들은 서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아이는 무릎 위에서 잠이 들었다. 해가 기울자 그림자가 길어졌다. 누군가 그들에게 빵을 가져다 주고 누군가 물을 더 주었다. 낯선 얼굴들, 그러나 적대가 아닌 눈빛. 라합은 그 눈빛 속에서 오늘의 경계를 읽었다. 안과 밖이 뒤바뀌는 자리, 여리고의 돌이 무너진 자리에서 그녀의 집안은 다른 선 안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밤이 오면서 바람이 달라졌다. 전장의 냄새는 멀어지고 초막과 가죽, 불피운 나무의 냄새가 가까워졌다. 아이가 잠에서 깨어 중얼거렸다. 우리 어디에 있어? 라합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대답했다. 여기, 함께 있는 곳. 아이는 다시 눈을 감았다.
함께라는 단어가 이 새로운 땅의 첫 번째 법처럼 느껴졌다. 라합은 멀리 이제 검은 실루엣이 된 성벽의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그녀의 이름은 오래 흔들렸고 그 흔들림 위에 오늘 붉은 끈이 멈춤을 만들었다. 이름은 바람을 타고 떠나가겠지만 약속은 사람들 사이에 남는다. 그녀는 손바닥을 펼쳐 보았다. 밧줄의 거친 결이 아직도 피부에 남아 있었다. 그 촉감은 구원의 무게였다. 그날 밤 라합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폈다. 모두가 여기 있다.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 그 사실이 그녀의 어깨에서 오늘의 떨림을 조금씩 벗겨냈다. 하늘엔 별이 떠 있었다. 광야의 별은 도시의 등불과 달랐다. 더 멀고 더 많고 더 차분했다. 그녀는 그 별들 사이에서 짧게 속삭였다. 흩어지지 않게 하소서. 불빛이 낮아지고 숨이 고르게 맞춰질 때 그녀는 고개를 들어 어둠을 한 번 더 가늠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앞서 달리는 상상은 오늘의 질서를 무너뜨린다. 라합은 마음속에서 오늘을 접었다. 붉은 끈 무너짐, 손을 잡은 행렬, 진 밖의 기다림, 그리고 짧게 단단히 스스로에게 말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시작한다. 멀리서 아직 희미한 나팔 한 줄기가 마지막으로 스쳤다 사라졌다. 라합은 눈을 감았다. 돌의 도시가 끝나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경계에서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다음 날의 문지방을 준비했다. 저녁 바람이 광야의 냄새를 조금 덜어내고 불빛들이 낮게 눕는 시간이었다. 진 밖에서 시작된 하루가 끝나갈 무렵 라합은 조용히 숨을 쉬었다. 오늘 그들과 함께 있기로 한 사람들이 약속대로 돌아와 이제 너희 자리는 여기라고 손짓했을 때 그녀는 가족의 손을 하나씩 꼭 잡고 경계선을 건넜다. 돌과 먼지와 재가 남은 자리에서 한 발짝 멀어지자 바람의 결이 달라졌다. 낯선 땅이었지만 함께라는 단어가 먼저 자리를 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의 목소리는 낮아지고 불빛은 마음의 테두리를 부드럽게 그렸다. 라합은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다. 그 안에는 붉은 끈이 곱게 접혀 있었다. 먼지와 연기의 냄새가 아직 희미하게 배어 있었지만 색은 흐려지지 않았다. 그녀는 끈을 펼쳐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매듭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문턱을 지키던 손, 밧줄을 내리던 손, 이름을 하나씩 부르던 손이 기억 속에서 차례로 되살아났다. 매듭은 풀리지 않았다. 그리고 풀리지 않는 것이 하나 더 있었다. 그날의 약속. 며칠이 흐르는 동안 라합은 이 백성의 리듬을 익혔다. 아침의 기도와 저녁의 쉼, 장막과 장막 사이를 흐르는 작은 예의, 나누는 물과 빵의 순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 모으는 방식, 모든 것이 돌벽 대신 질서로 서 있었다. 어느 날 영이 냄새가 옅어진 저물녘의 한 남자가 라합 앞에 섰다. 그의 눈에는 전장의 흙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고 말은 짧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네가 문턱에서 지킨 밤을 잊지 않는다. 라합은 고개를 들었다. 그 밤에 우리가 네 집의 표식을 보았듯 오늘 나는 내 이름을 본다. 그의 이름은 살몬이었다. 라합은 오래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늘 사람들이 붙인 이름과 자신이 붙드는 이름 사이에서 살얼음 같은 균형을 걸었다. 그러나 오늘 균형은 흔들리지 않았다. 살몬은 라합을 아내로 맞았다. 설명보다 행동이 먼저였고 체면보다 약속이 앞섰다. 라합은 그날 밤 붉은 끈을 다시 접으며 마음속으로 아주 짧은 기도를 올렸다. 이름을 부르지 않는 기도 헤세드 이네를 잊지 않게 하소서. 시간은 말없이 흘렀다. 라합은 집을 다시 배웠다. 벽으로 둘러싸인 집이 아니라 약속으로 둘러싸인 집. 새로 놓인 밥상 위에서 나눠지는 빵은 전쟁의 소리를 잠재웠고 아이들은 새로운 노래를 익혔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물을 건네며 말했다. 문 밖의 소문보다 문 안의 이름을 지켜라. 아이들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녀의 손길이 이유였다. 그 손길에는 도성의 무너짐과 집안의 버팀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세월이 더 흐르자 라합의 품에는 한 아들이 안겼다. 보아스. 라합은 그 이름을 부르며 미소 지었다.
빠름이 아니라 넉넉함을 닮은 이름이 좋았다. 아기가 자라 걷기 시작하자 라합은 작은 상자를 보여주었다. 상자를 열면 접힌 붉은 끈이 조용히 드러났다. 아이가 궁금한 눈으로 매듭을 만지자 그녀는 이야기의 순서를 지켜 천천히 말했다. 이건 바람에 나부끼는 장식이 아니었단다. 보여서 지켜진 약속이었지. 사람은 때로 숨겨야 살고 때로 드러내야 산다. 그날 우리는 드러냄을 선택했어. 끈을 숨기지 않고 창에 매달아 집안에 선을 그었지. 그리고 약속은 드러날 때 더 강해진단다. 보아스는 매듭을 꼼지락거리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라합은 아이의 손을 자신의 손 위에 포개며 덧붙였다. 이 매듭은 남을 위한 길을 내려준 손의 느낌이야. 언젠가 너도 누군가의 길이 되어라. 문턱을 지키는 사람은 늘 밖을 경계하지만 안으로 초대할 순간을 알아보는 눈도 필요하단다. 밤이면 라합은 살몬과 함께 별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등불이 아닌 광야의 별은 더 먼 데서 더 또렷이 떴다. 그녀는 가끔 낮은 목소리로 자기 이름을 불러보았다. 사람들이 붙인 이름과 하늘이 기억하는 이름 사이에서 오늘의 호흡을 정확히 고르기 위해 자비를 붙드는 사람, 질서를 세우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 이름들이 그녀의 어깨를 곧게 세웠다.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림자 위에 새로운 빛이 층층이 쌓였다. 사람들은 때로 라합에게 물었다. 그날 성벽이 무너질 때 무엇이 가장 두려웠소? 라합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하곤 했다. 흩어지는 것이 두려웠소. 무너짐이 두렵지 않았소?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경계였소. 그 경계를 어떻게 건너느냐가 생을 나누었지. 나는 이름을 불러 모으는 것부터 했소.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아이들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그 말을 오래 붙잡았다. 무너짐을 경계로 바꾸는 법, 그녀의 삶이 가르쳐준 교훈이었다. 라합은 붉은 끈을 벽에 걸지 않았다. 더 이상 창가에 매달 필요는 없었다. 대신 가족의 기억 속에 걸었다. 기념품이 아니라 부르심의 상징으로. 시간이 더 흘러 라합의 집은 낯선 이들을 위해 열린 자리가 많아졌다. 먼 길에서 온 사람,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 체면 때문에 마음을 숨기고 사는 이들. 그녀는 문턱에 서서 길을 물어오는 자에게 물 한 잔과 쉼을 먼저 내주었다. 과거의 집이 길을 오가는 자들의 발자국으로 살아있었다면 오늘의 집은 약속을 오가는 자들의 숨으로 살아있었다. 문은 임의로 열리지 않았고 또한 임의로 닫히지도 않았다. 문지방의 법은 여전했지만 법의 중심에는 헤세드가 앉아 있었다. 라합은 알았다. 사람의 마음은 때로 한 캔론을 오래 눌러두고 견디며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그러나 그 한이 약속의 매듭을 만나면 슬픔은 무게만 남기지 않고 방향을 얻는다. 그녀의 과거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다만 과거의 무게가 누군가의 길이 되었을 뿐 그녀는 그것을 매일의 손길로 가르쳤다. 어느 날 보아스가 어머니 곁에 앉아 물었다. 어머니, 사람은 어떻게 이름을 새로 얻나요? 라합은 창밖의 바람을 잠시 들었다. 이름은 바꾸는 게 아니라 약속으로 더심는 거란다. 약속을 지키는 날들이 쌓이면 사람들은 너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하지. 그리고 그 이름은 언젠가 다른 이의 피난처가 되지. 보아스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라합은 아이의 뺨을 가볍게 쓸었다. 그날 우리 창에 매달린 붉은 끈처럼 내 삶의 창에도 드러내야 할 표식이 있다. 숨을 지키는 믿음, 사람을 살리는 친절, 약한 자 곁에 머무는 용기. 그것들을 숨기지 말고 보이게 두어라. 보여야 지켜지는 약속이 있다.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에 우리가 설 자리는 라합의 창가다. 먼지가 가라앉고 저녁 바람이 들고 나며 붉은 끈이 짧게 흔들리던 자리. 그녀는 도성의 체면을 지키지 못한 여인이 아니라 집 안의 생명을 지켜낸 사람, 무너짐의 경계에서 헤세드의 선을 그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결국 그 선은 그녀의 가정과 미래의 이름들까지 이어졌다.